안녕하세요. 이야기다 채널의 민약사 민재입니다. 이약사 이상현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 약간의 공포가 엄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바로 고3 고3. 아니죠. 고3 전국의- 엄마들. 전국의 고3 엄마들이 고3만 있나요? 재수생 아무튼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여학생들, 여성분들, 남자분들은 아마 몰라요, 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네. 단순히 고통을 알 수가 생리를 없어서. 하게 되면 그냥 번거로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네. 물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많은 여성분들은 PMS라고 들어보셨죠? 심리적 증후군.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겪는다든지 또 생리를 하는 도중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감들이 있어서 어떤 성과 그런 결과물들을 좀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조절을 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약국에서 경험했던 거고 저도 미처 사실 생각을 못했지만 알았으면 그분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생리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수능으로 할게요. 수능 날 내가 생리 그쯤에 할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경구피임약이라고 생리를 미룰 수 있는 호르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한 기간에 미리 뭐 예정일에 일주일부터 뭐 만약에 10일 전부터 드셔서 쭉 이렇게 약간 미루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을 좀 오래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렇죠. 체육을 전공하셨다거나 뭐 그런 쪽을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거의 2주일에 걸쳐서 뭔가를 퍼포먼스 측정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딱 걸려버리면 그걸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부작용이라든지 뭐 기간을 미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 당일을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주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그때 안 미루시더라도 9월이나 10월쯤 미리, 수능으로 치면 9월이나 10월쯤 그 전전달에 이렇게 미리 약간 주기를 원래 만약에 10일에 내가 하는 사람이었다 하면은 뭐 20일쯤으로 뭐 15일쯤으로 미리 한 며칠 밀어놓으면, 물론 이거는 좀 규칙적인 여성분들,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 불허이시면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약간 규칙적인 분들은 그때 수능 시즌쯤 가서는 PMS든 뭐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걱정할 우려가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막바지에 11월에 가서 이 날짜가 겹치는데 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9월쯤 10월쯤 날짜를 조금 조절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나 다 날짜를 조절하기 위해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먹는 경구피임제들은 굉장히 조금 주의해서 드셔야 되시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꽤 있는 편이고요. 해서 젊은 학생들은 보통은 어떤 만성질환, 그러니까 앓고 있는 병이 있어서 꾸준히 먹는 약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드시지만, 사실은 약 보시면 뒷면에 먹는 약들 절대 금기로 해야 되는 약들도 나와 있거든요. 보통 제가 보면 이렇게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좀 꾸준히 드셨다거나 진정작용이 있는 이렇게 약을 드시는 경우에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정 모르겠으면 약국 약사님께 한번 확인을 요청하셔가지고 먹는 약과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보시고 정말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분들은 이제 혈전 관련된 어떤 질환을 또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이 호르몬제를 드시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피가 굳는 혈전이 아주 잘 생기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런 약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선생님. 요즘에 그래서 아예 금기로 규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게 있죠?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되죠? 흡연? 그렇죠. 네.
근데 흡연은 흡연자분들은 흡연은, 일단 네. 고등학생분들은 흡연을 안 하시는 거 맞죠? 네, 안 네, 하시겠지만 혹시 고등학생이 아닌 뭐 다른 수험생들이나 다른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특히 휴가철에 되게 네. 심하거든요. 이제 휴가 가기 위해서 이 피임약 드시는 분들이 생리 주기 미루시려고 드시는 분들이 흡연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또 저같이 남자 약사가 있으면 부끄러워서 그쵸. 말하기 민망해서 그냥 실온 주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제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세요. 사실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호르몬제를 줄 때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 역할이고 그쵸. 제가 돈 받는 이유인데 네. 근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런 분들 특히 흡연이라던가 뭐 네.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되네. 그러게요. 금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게 허가받고 할 때가 이제 경구 피임약이라는 피임이라는 피임을 단어 목적으로. 때문에 나는 주기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이걸 살 때 좀 쑥스러워하거나 어떻게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 안 하는 거 다 요즘에는 많이 또 알려져 있고 약사들은 당연히 아닌 거 아니까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내가 이 약을 먹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35살 만 35세 이상 여성분들은 흡연을 하신 경우 절대 금기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드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꼭 요거 사용 안 하시도록.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그분들은 좀 아시는지 제가 이렇게 잔소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망가세요. 도망가시는데 여러분 자신의 몸은 정말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킬 것들은 지켜가면서 약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주기를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약을 먹으면서 혹시 피임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이라고도 하는 불편한 증상,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경험하실 수가 없는데 네. 네, 저는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영원히 경험하실 수 없고 혹시라도 경험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되겠죠. 안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경구피임제라고 하는 이 호르몬제를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사실 부작용 겪을 수 있는데 그게 정형화가 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없었던 게 이 약으로 인해서 좀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부작용 확률이 좀 크거든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뭐 두통도 있고 피부 트러블이나 복부의 불편한 감이나 뭐 그 부정출혈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리는 아닌데 이렇게 약간 출혈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이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호르몬제의 종류를 이제 조절을 바꾸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약사님과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으신 경우는 사실은 약을 빨리 심각하신 경우 중단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체크하기 위해서도 시험날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분 시험이든 수능이든 뭐 실기시험이든 경험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신가요? 여기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